금성이 산이된 이야기 시즌 23 19번째 이야기. 지금 19번째 이야기 숫자 넘버링이 빠진 거는 지금 멤버십의 동영상에서 계속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제가 이제 어떻게 됐거나 또 50이 돼가지고 좀 1년을 좀 쉬어가면서 금성이 산이된 이야기에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 또 멤버십에 또 후원 개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작은 마음으로라도 후원해 주시면,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되고, 또 금성이 사야 되는 이야기를 좀 최대한 더 올해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멤버십에서 진행 중인 것들을 좀 핵심 내용은 집약을 해서 이번처럼 그 일반 공개에도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키워드와 패턴과 키워드로 지금 사진하고 영상으로 그 작업이 올해는 좀 많이 올라갈 건데, 이 패턴과 키워드는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 이러한 패턴과 키워드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듣는 여러분들이 100%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 그 소화가 안 되시더라도 여러분 각자의 기준에서 다른 블로그가 됐건 다른 채널이 됐건 다른 유튜버가 됐건 또 나오는 앞으로의 그 무한의 자료에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잡고 그, 그 교통을 하시면서 그 뭐 거짓을 벗어나던 진실을 탐구하시던 하라는 의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제가 이제 이 1000명이 넘으면서 약간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는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표를 봤을 때, 제가 그 50대 60대도 한 30% 되시고, 또 20대에서 40대 사이, 지금 20대 30대 40대 사이도 약 한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좀 이 다음 세대들이 쉽게 그 요점만 접근할 수 있는 그 패턴과 키워드를 좀 많이 업로드를 할 겁니다. 또 그게 이제 또 뒷부분에는 이 멤버십 가입 유도하는 뭐 자막도 한두 개씩 올릴 거니까, 그런 홍보 글은 그냥 홍보라고 이해해 주시면서 그냥 넘어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만프로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언제나 그 서포트 감사드리며, 또 이렇게 꾸준히 들어주시고 봐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금연아. 이 금연아가 먼저 이 금연아 부분 이야기하기 전에, 이 금연아 부분에 있어갖고는 제가 한불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금연아를 검색해 봤을 때 그 자료로서 지금 그 리서치가 되는 게 한불님 거 말고는 거의 없다고 지금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한불님이 그 자료를 제가 뭐 그 가져와서 또 한불님께서 이게 풀어놓은 그 어떤 이 단편의 내용들에서 이 조각을 끄집어 와서 이걸 가지고 제가 뭐 양념을 치거나 이러지는 뭐 않는 거고, 그 더 역사적으로 그 자료적으로 그 가치적으로 중요한 자료는 여러분들이 한불님 거를 검색하셔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역사, 정치, 종교, 음모론, 기타 등등을 중심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안드로메다급 음모론이고, 이 가설과 상상 추리의 본질은 이 프로파간다에서 거짓에서 탈출하는 것, 그 거짓을 벗겨내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게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역사가 됐건 종교가 됐건 정치가 됐건 어떤 문화가 됐건은 그 거짓을 벗어난 각자의 사람들이 자기 삶의 기준에서의 그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선택은 본인들의 그 선택이다, 삶이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 자, 그러면 이제 금연화가 이제 기본적으로 검색이 되어지면, 금연화는 부처 앞에 드리는 황금빛으로 만든 연꽃으로 등장을 하는 거고, 이 우리가 로즈 오브 샤론이라는, 즉 그 우리에게도 무궁화로 알려진 무궁화가 있고, 이 무궁화가 또 오스트리아나 영어권에서는 로즈 오브 샤론으로 불려지는 또 다른 게 이 금사매가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추론을 해봤을 때 한반도 세트와의 무궁화의 그 무궁화의 이름이 로즈 오브 샤론이고 이제 그 이전에 제가 이제 자주 이야기했던 그 오다 노부나가 또는 영국의 장미 뭐 요쿠가 랭거스트 가문 뭐 하얀색이냐 빨간색이냐 이 장미나 이 고르가 되는 거고 이 별이라는 기호학적인 개념 이전에 별의 상징은 꽃의 상징으로 됐고 이 꽃이라는 것은 또 이 사람의 머리, 팔, 다리 이 다섯 방향으로도 또 관련이 있고 기타 등등 상징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꽃하고 또 집중이 되는 이 벌이나 나비 또 벌을 추구했던 홍경래 즉 나폴레옹 또 이것들이 그 일본사에서 등장하는 하평원전 뭐 빨간색 평시와 원시의 전쟁에 다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더 역으로 올라가는 게 이 금년하고 이 금년화를 이제 이 옆에 있는 게 금년하고 물론 이제 이 금년화가 됐건 이 장미가 됐건 꽃이 뭐 하얀색이냐 빨간색이냐 노란색이냐 뭐 개나리색이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꽃마다 다 존재하는 거지만 이제 우리가 이 한자적 기록이나 이름으로서 금년화라는 개념에 또는 우리가 부처라는 것을 그 불교에서 다 금박을 붙이는 이유하고 연결이 됐을 때는 이 금색이 맞는 거고 뭐 그리스어로 이제 트로피언스 이 왕관이라는 이름도 존재하는 게 이 금년화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금년 제가 이제 이 로즈 오브 샤론이라는 이 로즈 오브 샤론 우리는 이제 무궁화로 인지되어 있지만 실제 또 로즈 오브 샤론이 금사매가 되는 거고 금사매의 색깔과 모양을 하고 가장 또 유사할 수 있는 더 과거의 불교하고 상징성이 있는 곳이 금년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각 가문이 꽃을 나의 가문으로 상징하는 그 본질을 쫓아가다 보면 이 송명리학의 개신교가 됐건 천주교가 됐건 불교가 됐건 이슬람이 됐건 이 이전의 버전이 불교 버전이 존재하는 거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대의 이 퍼져 있는 불교가 뭐 절대적 진리다 그게 최고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종교적인 것들을 순서를 놓아지는 거나 아시아적 한자 기록적 이 문화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실제 그 뭐 2000년이 됐건 3000년이 됐건 4000년 전에 이 불교적 관점은 지금 시대에 우리가 느끼고 해석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본질이 존재하는 거다. 이거는 그 종교에서 뭐 천주교가 됐건 이슬람이 됐건 개신교가 됐건 모든 것들에 적용되어지는 거고 실제 그 시대의 본질과 에너지의 실체는 온전히 우리가 받아볼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 한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한불님의 그 다음 블로그도 이제 좀 사라져가지고 안타까운데 아무튼 이 뭐 역사 찾기가 됐건 대조선 찾기가 됐건 어떤 이 방향성에서의 그 기준적인 이성적인 DB의 자료는 제가 봤을 때 한불님이 최고고 이 기준을 언제나 뭐 제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놓지 마시고 다른 것들을 비교 교차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 허황된 또는 너무 그 기울어진 성향의 의식으로는 빠져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년화가 주로 이제 페루, 칠레에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또 멕시코까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라틴이 되는 거고 에스파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사방향의 중심부, 동북부, 그 다음에 이거에 반대되는 게 서쪽에 네 방향, 이 포인트점. 이제 꾸준히 들어보신 분들이나 멤버십 들어보신 분은 이 패턴 이해하실 거고, 그리고 이 서쪽에 이 십자의 중심이 되는 헤드가 그 멕시코 플러스 이게 뉴멕시코 과거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쪽이 헤드다.
그리고 이게 동부에서의 서쪽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멕시코에서 라틴에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의복들이나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이 부분. 그다음에 이제 꽃문양. 이 꽃문양을 라틴 아메리카에서 또는 멕시코에서 아주 강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꽃문양. 이 꽃문양. 여기 뭐 우리가 이제 뭐 천주교나 불교나 후광 그런 걸 좀 나타내는 의복의 양식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골드러시. 이 골드러시는 이제 여기서 이제 골드러시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고, 이걸 키워드적으로 이게 금하고 관련돼 있다. 이 포인트가 중요한 겁니다. 골드러시하고, 자, 가끔 이야기했던 이 서부 영화. 즉, 이 오리지널판의 서부는 골드러시하고 이 서부 영화, 권총 영화로 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미지 메이킹이 되어 있다는 거고, 이게 만약 아메리카의 어떤 그 그레이트 리셋이 존재하지 않는 역사가 존재했다면 이 서부는 과연 무엇으로 이야기가 되어졌을까를 역으로 여러분들이 추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드러시적 개념 또는 이 카우보이 영화적 개념이 맞물려 있고, 이것들이 결국은 이 서부를 대부분이 알고 있는 카우보이나 금을 캐러 가는 황야로 인지가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오리지널 판은 이 서쪽은 추앙받던 그 지역이다라고 보시는 게, 또 그리고 문화와 역사가 더 깊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반하는 이스라엘의 탄생으로 인해서 중동이라는 곳이 유대교의 역사적인 종교적인 또는 로마사하고 맞물려서 또 이미지 메이킹 된 것이 1900년대 초중반의 이야기고 2차 세계대전 이후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그걸 역으로 이거를 이 서부의 골드러시와 이 총잡이 영화를 지우고 근동에 있는 유대교 역사, 로마 역사, 종교 역사, 페르시아 역사를 이 서부 이 방향으로 넣게 된다면 많은 궁금점이 풀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주 이야기했던 인디언들이 이제 거주하는 지역 서쪽이 되는 거고, 이게 1800년대에 눈물의 길로 이제 이 남부에서 아칸소입니까? 이거 아칸소. 아무튼 이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길이 1800년 이제 미국 사에서 1830년대 즉 1800년대 초반이 되는 거고, 1800년대 초반에 홍경대난이 일어나고 서부에서 멕시코 지역이나 루이지아나에서 우리가 나폴레옹의 관점이나 홍경대난의 관점으로 또는 이 청나라 시대의 백령교의 난으로 뒤집히는 개념이 프랑스 혁명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것이 이 서부인데, 이 서부도 우리가 이제 동부 13도에서 서부를 바로 가면 알래스카가 되고 덴버 쪽인데, 실제 이제 이 서부적 개념은 남부에서 서쪽으로 가는 이 멕시코 지역이나 텍사스 지역 또는 그 어디입니까? 그 캘리포니아 지역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제 지도상에서는 서부는 이제 이쪽 서부가 되겠지만, 실제 사람들이 주요 거점이 되는 도시는 그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부분이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1840년대, 50년대 일어나는 거고, 이제 그러한 충돌로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리조나 깃발이 됐건 티벳 깃발이 됐건 우길기가 됐건 이 태양을 상징하는, 물론 이거는 이제 별이지만 빛이라는 개념으로는 똑같이 이런 모티브, 그 국기적, 이걸 이제 의도했는지 의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유사성이 패턴적으로 가설적으로 들어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북태평양 철도의 태극마크가 북쪽이면 남쪽은 태양이다. 태양.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무당파로 앞으로 2023년에는 비유를 하겠습니다. 무당파.
그렇게 이게 연결되는 건 이게 이제 시즌 X에서 철도 이야기하면서 많이 이야기했던 이야기. 이 철도 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또 진실이 나온다. 그리고 라하성이 로스앤젤레스, 뭐 라하성의 부분에 있어 갖고는 우리가 간단한 가요 이제 이 세셈트리옵니까? 낯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즉 일본 제국 시대에 자판 시대에 아시아하고 한반도하고 서부하고의 연결점에서의 이 LA가 라하성으로 불렸다면 언제나 이야기하는 이 물론 이제 아메리카 동부 13도에서 밀리는 시점을 기록적 관점에서의 미국사하고 또는 이 연결을 시켰을 때 1800년대 초반부터 밀릴 이 인디안이 지금 아메리카사에서 말하는 그 온리 인디안이겠느냐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는 거고 여기에 이제 실체가 누구다 저거다 그 검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가설이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흐름 속에서 또는 그 이전에 임진왜란 시대가 됐건 그 이전에 고려조선이 됐건 그 이전에 뭐 삼국시대가 됐건 그 이전에 중국사에 등장하는 촉한전쟁이 됐건 이 아시아에 존재하는 이 동양인들은 서부에서 교차점이 있으면 더 먼 과거에 중국의 포지션의 역할이다라고 이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같은 이 한반도인의 실체를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단편적 비유가 무당파고 선비족이고 또 이 선비족이 한나라하고도 연관되어 있지만 이 문화적으로 음악적으로 더 동이족 개념은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시아판 세트에서 동북 쪽에 세팅이 되어져서 새로운 세계사적 관점의 동이족은 맞지만 실제 이 민족적 뿌리를 접근했을 때는 중국 고려 조선사에서 말하는 동이족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태양은 서부다 또는 라틴이다. 과거를 갈수록 더 태양의 상징에 집착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인 농경사회가 됐건 뭐 지금처럼 자동차, TV, 기타 등등이 존재하지 않은 이 대자연 속에서의 인간들이 바라볼 수 있는 또는 어떤 비유를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적 비유가 이 별이 됐건 달이 됐건 해가 됐건 대입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라하성이 결국은 그랬을 때 결국은 이 아시아에 있는 한반도인들이 생각하는 1900년대 초반이나 1800년대 후반에 LA가 라하성이었다면 이 라하성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라는 겁니다. 즉 이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LA를 라하성으로 불렀다면 즉 이 사람들은 여기 선조들은 여기를 라하성이라는 개념으로 들어온 개념을 이야기한 거겠죠. 이 부분은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쉽게 생각하면 낯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그 노래가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가 곰을 상징하는 거고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대해서는 여러 시즌에서 자판하고도 비유했었고 또 초나라하고도 삼국제 그 초나라하고도 비유를 했었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캘리포니아는 옹주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물론 이런 단어적 비유가 얼마만큼 맞겠느냐라는 건데 이제 이게 단어적 비유인데 또는 단어적 연결 우리가 지금 시대의 언어를 떠나서 뭐 1000년, 2000년 전에 언어나 단어의 그 중요도로 따졌을 때 가치로 보시면 더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수많은 카테고리가 존재하지만 과거로 갈수록 고려조선도 존재하지 않고 삼국시대도 존재하지 않는 거고 또 이 단어적 비유로 이야기할 수 있는 1000년, 2000년 전의 언어를 쓰는 분류도 적었다라는 개념으로 역으로 발산을 하시면 이 단어적 비유가 맞든 틀리든 자꾸 대입시켜서 이 오차범위를 줄여가는 행위로 보셔야 되지 이 단편적 단어적 비유를 뭐 절대적
진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물론 금성에 사용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분야의 채널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제가 이제 곰곰이 한 블로그 때부터 유튜브 한 7년, 8년을 결과를 봐서 몇 소수들은 이 의식이 깨지고 발전되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제가 뭐 표현은 안 하지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높은 성의 사나이라는 이 일본과 이 나치의 이 그 패턴과 판의 스토리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많은 것들을 리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이야기하다가 아무튼 라성 이 나자가 그 신라할 때 이 태양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고 제가 또 요 나시라 근데 저도 이제 이 나시 이런 족보에 대해서는 뭐 한반도사의 족보에 있어서는 100%뭐 믿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라성이 LA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라성이 LA 포인트가 잡히는 겁니다. 라성이 그럼 이제 라성으로 이야기되는 것들이 뭐 삼국시대가 됐건 고려 조선시대 때 또 수없이 반복이 되는 지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려 조선시대의 라성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금무성에 사회된 이야기는 역으로 가면 동부 13도가 조선이 되는 거고 더 역으로 가면 동부 13도에서 남쪽에서 뉴올린즈 또는 서쪽이 고려시대가 되는 거고 삼국시대는 거꾸로 더 서쪽에 존재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우리가 이 어느 시대의 관점 지금은 한반도라는 뭐 이게 세트가 됐건 이식이 됐건 확장을 떠나서 고착화가 돼버린 겁니다. 100년을 넘어서서 결국은 여기 한반도에서 사람들은 조선이 있고 고려가 있고 삼국시대가 있고 이러한 관점으로 역으로 2000년, 4000년을 바라보는 걸로 의식이 아니 사회적 그 역사관념이 뒤틀리듯이 과거의 동부 13도적 관점에서의 역으로 고려 삼국시대 그 이상의 시대로 이 지형을 맞춰지게끔 발상이 된 어떤 기록의 좌표가 지금의 한반도로 넘어왔다고 저는 보는 거고 이 흐름적인 것에 있어서는 고대사로 갔을 때 오리지널 판에서는 결국 서부가 됐건 이 멕시코 지역이 됐건 서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봐야 되고 거꾸로 남쪽 서쪽 또는 이 미시시피강 5대5 동부 13도 그리고 유럽으로 연결되는 이게 시대적 흐름이다라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 기록이 과거의 시간대를 끌고 와서 특정 지역으로 표준화가 되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고 우리가 실컷 좋건 이 시대의 룰과 법에 따라 또 살아가야 되지만 이 본질적인 의식적인 발현이 됐건 사고의 관점이 됐건 우리 마음속에는 그 실체에 대한 갈망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공부를 하면서 현실적인 감각을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현실적인 감각이라는 거는 현실의 국가적 법, 현실의 그 흐름 이것들도 같이 안고 소화하시면서 이런 류를 탐구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래서 금성에 사야 되는 이야기에서의 깨달음은 자기중심의 해탈적 관점에서의 높은 수준의 의식으로 접근해야지 이게 자꾸 낮은 의식에서 접근해서 감정적으로 또는 그 폐쇄적으로 또는 사회 부정으로 나가면 이런 공부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쓰건 달건 현실을 같이 씹어 드셔야지 의식이 건강하게 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비성에서 이제 그 웅진에서 사비성으로 내려가고 이 사비성으로 가서 남부여로 이름을 바꾸고 여기서 등장하는 이 황금새의 전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황금새의 전설은 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멕시코 자 아스테족은 이제 뭐 아스테 아스 자
아스텍 쪽은 지금의 멕시코 시티보다 북서쪽에 위치한 수수께끼의 도시 아스틀란에 살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아스텍 쪽은 북서쪽에서 내려온 겁니다. 북쪽과 서쪽에서 이 아스틀란에서 내려왔는데 어느 날 전쟁의 신 메히블리가 아스텍 쪽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바위와 선인장 위에 독수리가 뱀을 잡아먹고 있는 그곳을 찾아 그곳에 도시를 세워라. 자, 바위와 선인장, 독수리가 뱀을 잡아먹고 있는 그곳에 도시를 세워라. 이제 이게 지금 멕시코 시티가 되는 거고 북쪽에서 서쪽, 자 이쪽이 되는 겁니다. 이쪽은 캘리포니아 라성에 있던, 그리고 이제 이 로키 산맥이나 서쪽의 고산지대의 지명이 저는 이 남미 쪽으로 또 이식되어졌다고 보는 거고, 즉 한자 기록에 아시아판도 이식이 되지만 이 남아메리 이게 지금 현재 있는 미국의 지명들 막 뉴올린즈, 로스앤젤레스, 조지 워싱턴주, 콜롬비아주 막 이런 이름이 있기 전에 이름이 이 존재했던 이름이 또 남미에서 거꾸로 올라가면 교차되는 이름들 중에 뭐 브라질이 피자 빼면 라질이 되는 거고, 그 칠레가 됐건 페루가 됐건 그 베네수엘라가 됐건 이런 이름들이 과거에 이 북부 지역에 존재했던 이름이라고 역으로 또 이 추론을 해보셔라라는 겁니다. 지도판이 핸드폰이라 지울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독수리가 선인장 뱀을 먹고 있는 이곳이, 자 여기 이제 이 멕시코 이거 이제 이 호수 위에 흙과 뭐 그 갈대입니까? 갈대 같은 걸로 엮어서 이렇게 배를 만들듯이 이렇게 땅을 만드는, 이거는 이제 그 멕시코 시티 관련된 다큐멘터리 보시면 잘 아실 수 있는 거고, 이런 멕시코 시티가 이 사비성이 되는 거고, 이 사비성에 나오는 황금색의 전설이 한반도적 세트적 기록의 변이일지 이게 오리지널인데, 지금 멕시코 시티에 독수리하고 선인장하고 뱀이 편집 각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뭐 A 아니면 B가 되는 거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오리지널 판이라는 개념은 이 아메리카 쪽에서의 실질적 유물과 모티브하고 이야기들이 실체고, 이거에 대한 운동에 대한 기록적인 한자 기록들이 더 오리지널에 또 기록은 가깝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의 그 격차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핵심은 사비성은 결국은 멕시코 시티가 되는 거고, 테노치티틀란이라는 현재의 멕시코 시티다. 이곳이 사비성. 자, 웅진에서 내려간 사비성. 그러면 웅진은 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고, 이 멕시코 시티의 북서쪽에 위치한 수수께끼 도시 아스틀란에 살았다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웅주에 하고 관련되는 캘리포니아하고 관련된 지역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했을 거라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독수리, 뱀, 이제 또 이 뱀하고 관련돼 있는 게 우리 엘리자베스 처녀 여왕, 또 동부 쪽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고,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운남성이 등장하는 거고, 남조 또는 백족이 등장합니다. 운남성에 백족이 있고, 또 운남성에 관련 있는 왕조가 남조가 등장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 운남성, 또 운남성에 이 백족이 있습니다. 백족. 물론 이게 이제 뭐 백의 민족이다, 이꼬르가 되냐? 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지금
아시아 세트판 중국판의 백족이란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운남성에 있는 장족, 뭐 백족은 이제 이렇게 등장하는데, 백족, 태족, 이족, 또 기타 등등 이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곳이 운남성입니다. 운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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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운남성. 그러면 이 운남성하고 관련 있는 곳이 결국은 이 멕시코 시티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마야, 잉카, 뭐 아즈텍 이 문명하고 관련돼 있는 곳들이 운남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남아메리카하고 북아메리카하고 잘랐을 때 결국은 이 멕시코하고 중앙아메리카 이 부분이 운남성으로 지금 현재의 중국판 지도하고 가장 매칭이 되는 거고, 하지만 이 민족들이나 이 거점은 남미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운남성하고 관련된 실체적 존재가 이 중남미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멕시코에서 북쪽에서 서쪽하고 관련된 이 캘리포니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이 캘리포니아가 결국은 이 아시아 쪽하고 오래전부터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이 이동의 관점은 정말 극소수적 이동이 되겠죠. 1800년대 지나서 1900년대 초에 이제 이 방향들이 즉 지금의 일본의 명치유신 이후에 1800년대 중반 이후에 이 이동이 점점점 극대화되지 않았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물론 여기서 이제 백족이 이렇게 등장하지만 이 성향적으로 아메리카 서부 쪽에서 존재하는 백족이었다면 두 가지의 백족 스타일이 나오는데, 이 우리가 가쓰고 한반도인들이 됐건 또는 멕시코에 등장하는 이 백색 옷을 입은 멕시코민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게 또 이 백족인데, 이 실체는 뭐 일단 물음표, 이러한 방향성의 가설로만 인정을 하시고, 이제 한반도인들이 제가 주로 고대의 동쪽에서 넘어온 선비족의 관점, 한족과의 연결 관점, 뭐 단어적인 느낌, 또는 무당파적 느낌, 이런 기타 등등으로 불교적인 칼라가 존재하는 이 서부에서 어느 점에서 연결된 사람들이 한반도의 실제적 원주민들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흐름적 가설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한 거는 갑자기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 동부 13도에서 제가 놓고 있는 조선이라는 가설적 그 근거지에서 갑자기 중국인 추방당하듯이 이 단기간에 지금의 한반도로 세팅된 것은 시공간 차원적으로 잘못된 가설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논조입니다. 자, 그래서 운남성이 결국은 이쪽에 존재하는 거고, 이쪽 밑에 물론 이제 이 베트남이 텍사스라는 비유도 많이 했고, 결국은 이 운남성의 성향은 지금의 판에서 중국판에서 이렇게 좁혀졌지만 아메리칸 판에서는 아메리카, 유칸타반도, 남미 이렇게 포인트점으로 연결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교하면 등장하는 제가 이제 이런 부분, 뭐 꼭 이 부분이 또는 후광이 이 멕시코 또는 라틴 여자들이 입었던 이런 복장이 이제 제가 이제 이 이름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 어떤 직관적 느낌으로는 지금 이 모습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광의 느낌, 태양의 느낌, 또는 보살들의 뒤에 느낌,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즉 불교 꼭 불교라기보다는 이 라틴의 멕시코의 의복들이 태양을 상징하고, 또는 우리가 무리 시대의 불교의 보살들이나 어떤 석상에 보여지는 뒷후광을 담당하는 이러한 모티브들이 옷으로 표현됐을 때 결국 이 느낌이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멕시코나 이 에스파냐 문화 자체가 많이 저급화되어 있는 걸로 우리 머릿속에는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1800년대, 1900년대 초의 사진들이나 의복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수준에 이미 있는 의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중국 운남성에서 이게 이제 동파 문자가 등장합니다. 동파 문자. 물론 이거 말고 더 우스꽝스러운 것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런 동파 문자는 이 제가 보기에는 인위적인 그 결과물 갖고 실제 동파 문자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은 이제 동파문이라고 하고 동파 문자 중국 운남성 나시족이 사용하는 이집트 신관 문자, 수메르 세기 문자와 같은 이런 걸로 비유되면서 이제 이 동파문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우스꽝스러운 짝퉁 같다.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것들 자료들 보면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우스꽝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 동파문이라는 거는 바로 아즈텍에서 등장하는 상형 문자가 동파문이 되는 겁니다. 운남성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포지션이 잡혀 있는. 이 2D적 느낌도 있지만 이 조각적인 느낌으로 이미 자료가 실존하는 그런 고대 자료로 그 가치가 있는 게 바로 동파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즈텍 문자하고 아즈텍 상형 문자하고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동파문은 또 아스, 동자 이런 키워드 말장난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하지만 아무튼 이 운남성의 소수 민족들이 쓰던 동파문의 오리지널은 아즈텍이 사용하던 상형 문자다. 그러면 이제 이 운남성의 위치 또는 상형 문자 또 다른 가설들이 맞아떨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에스파냐 지역, 이 에스파냐 지역을 흔히 신라 지역이라고도 말하면 백제 지역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고 초나라, 한나라, 촉한의 지형하고도 예전에 이 윗부분에서 비교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 잘라서 멕시코 밑으로는 이 북아메리카판에서 이 서부 멕시코 또 뉴올리언즈 이런 쪽에서 미시피도 연결될 수 있죠. 여기서 밀린 세력들이 정말 백길 따라 9만리, 12만리 하면 아시아로 오는 거고 대부분은 흡수되거나 또는 죽거나 밀리면 남미 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남미 쪽으로. 자, 그래서 이제 초안전쟁 한우 유방 이야기 이후에 한나라가 되는 거고 또 그 초나라 한나라 전쟁 이전에 또 진나라가 되는 거고 아무튼 실제 중국으로 가는 것은 오리지널 판에서 결국은 서쪽이다. 동부 13도에서 서쪽이고 남쪽이다라는 겁니다. 초안전쟁 그래서 이제 사면초가가 등장하는 거고 사면초가 저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직관적 음모론으로 그냥 보십시오. 저는 이 사면초가에서 초나라 노래가 무엇이냐 했을 때 가장 가까운 게 한반도에서는 트로트가 되는 거고 물론 트로트는 지금 트로트가 아니고 1900년대 초반이 되는 거고 이 트로트를 또 역으로 가면 일본 엔카가 되는 거고 약간 엔카나 트로트에서 나오는 선율을 더 역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초나라 역으로 올라가든가 또는 이 중국에 등장하는 그 노래들 이런 류를 역으로 시대로 올라가다 보면 이 사면초가에서 불렀던 초나라 음악하고 가깝게 접근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북아메리카판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자 기록의 이식판이 아시아판이 있다면 이 남미 쪽으로도 이 북아메리카판의 지명이 이동되어졌다라는 가설이 또 존재하는 겁니다. 왜 이 한반도만 됐겠느냐? 이 아시아나 그리고 또 북아메리카에서 그레이트 리셋에서 신대륙으로 돼서
또 로얄과의 가문사의 역사나 청제국의 역사가 유럽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제국 시대에 하나의 파가 벽파가 되는 거고, 이 벽파하고 이 세도 가문하고 영구가 연결되어서 근동에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흐름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가설 속에서 계속 큰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브라질이라는 사우스 아메리카, 물론 이제 이 사우스 아메리카의 지금 변화에 대해서도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잠깐 중요한 거냐 이야기하자면, 즉 북접 남접의 개념에서 남접이 러시아의 레닌으로 보고 북접을 레닌으로 보고 남접을 멕시코의 그 콩알탄 대통령으로 봤을 때, 결국 이 남미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파울로 포럼 자체가 이 남접의 또 다른 현대판의 모습이고,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 경제 포럼이 새로운 북접의 개념의 또 혁신 세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0년 주기라는 말은 의미 없지만, 결국 이 인류사의 에너지 충돌은 어느 시대에 고착화가 되면 또 새로운 버전으로 그 고착을 깨고 그 자리 싸움을 하는 역사의 반복이다라는 겁니다. 누가 맞냐 틀리냐, 이거는 대중들에게 전해지는 프로파간다의 대중심리 작동이고, 실제 권력의 싸움에서는 다른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루라는 지명이, 이 페루의 어떤, 저는 이제 이 페루의 의복도 굉장히 굿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 또 십자도 있고, 또 한복의 또 다른 버전의 오리지널일 수가 있는 거고. 자, 마추픽추도 이제 관광지로 개발된 지가 별로 안 되는 거고, 이들 자체에게도 오래된 잊혀진 그런 개념이고, 아무튼 이 페루, 자, 뭐 태양신으로 행사를 하고 있고, 이제 페루 하면 이제 이 또 다른 개념이고, 이거는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서 너무 안드로메다급 UFO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뭐 그것까지는 나중에 재미로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페루에서도 태양신을 모시는 거고, 이 페루가 결국은 에스파냐, 1522년 에스파냐가 등장하는 거고, 신세계 프란시스코 피사르가 이 지역을 더 남쪽으로 탐정하여서 BIR로 비루라고, 혹은 페루라고, 비루입니다. 우리는 페루고 비루, 여기서 이제 비루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비루, 그리고 또 여기 에스파냐, 페루 부왕령 에스파냐. 자, 그래서 이 페루의 또 다른 이름은, 자, 페루, 오산, 태양신, 그리고 이제 에스파냐에게 침범당한, 이름은 비루라고도 하고 페루라는 이름이 등장해서 결국 비루가 등장하는 겁니다. 비류. 자, 온조, 비류할 때 비류. 물론 이 온조할 때 비류가 이게 맞느냐, 이 논법이 아니라 큰 흐름으로 보셔야 됩니다. 큰 흐름으로. 자, 이 스페인 지역을 기본적으로 신라로 표현을 했고, 신라라고 표현되면 신라에게 흡수되어 버린 백제가 당연히 등장해야 되는 거고, 이 멕시코나 애리조나 서부를 근동 지역으로 가면 당연히 또 페르시아로 연관된 게 백제가 되는 거고, 로마, 페르시아, 또 유대교 이런 연결점인 것처럼 신라의 영역은 관련된 곳은 또 백제하고도 관련된 것들이 반드시 등장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백제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즉 스페인에게 멸망해버린 고대 문명의 하나인 이 페루하고 관련된 이름에 또 비루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태양신이 등장하고 하는 게 온조와 비류가 되는 거고, 온조와 비류 자체가 로마 신화에 나오는 레귤루스 형제가 되는 개념이고, 여기서 말하는 늑대의 개념이 그 늑대냐, 유목민족이냐, 또는 실제 멕시코나에 존재하는 늑대의 젖을 먹었느냐, 뭐 이런
것에 소소한 것의 논쟁보다는 이 흐름적으로 결국은 오리지널판에서 과거의 백제 시대가 됐건 신라 시대의 본질적인 에너지는 우리가 한자적 기록이 됐건 지금 시대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지는 그 사극에서 보여지는 또는 뭐 페르시아 전쟁, 유대인 영화, 로마 영화에서 보여지는 그 실체하고는 전혀 다른 오리지널적 존재가 2000년 전에 뭐 2500년 전에 존재했을 거고 그 흔적이 남아있는 유일한 오리지널 판에서의 흔적들이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하고 좀 매칭을 시키다 보면 실체가 무엇일까라는 지금 이거 지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거 없네 여기.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새해가 2번 있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화 잘 하시고 또 기왕이면 멤버십에 좀 같이 참여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비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누에바 스페인 이 개념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누에바 스페인 안에 페루 부왕령이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가 대조선적 관점에 실제적 대조선 이전에 아메리카와 아시아와 또는 유럽 즉 동부 13도가 됐건 너머의 유럽의 연결점이 되는 중심에는 이 에스파냐 문화다. 스페인 문화다. 즉 더 깊게 가면 신라다. 이 신라에서 조금 옆에가 고려가 되고 고려 옆에서 조금 옆에가 조선이 되고 이러한 것들은 또 가문사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언제나 과거사는 지금 시대 관점으로 색깔 빨갛게 다 칠했다고 해서 이 영역 자체로 보지 마시고 거점 위주로의 거점의 연결로 더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이 누에바 스페인의 중심이 되는 무대가 결국 어느 곳이냐라면 이 멕시코만하고 태평양하고 이 연결점이 가장 가까운 이 멕시코 위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스파냐가 이거는 금속이 사회된 이야기의 가설 중에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지금의 미국이 있고 A가 있고 지금의 중국 짝퉁 중국 A-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아메리카판에서 A는 실제 중국이었던 이 라틴 세력, 에스파냐 세력을 누르기 위한 게 제1의 미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을 지우기 위해서 합의되는 짝중국을 만들고 이쪽 짝중국을 중심으로 이 세트판의 역사적 강조를 이식시키는 겁니다. 그 강조의 이식의 기준은 동북부 세력, 즉 청나라 세력 또는 몽골 세력 이 세력판으로 구대륙이 막 징기스칸이 먹었다고 이렇게 강조를 시키는 거고 실제 이러한 역사로 지워버린 역사는 라틴의 역사다. 에스파냐의 역사다. 이 에스파냐 역사하고 관련돼 있는 역사가 더 본질적으로 우리하고 관련이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